이 문제를 어떻게 나누어서 리커전으로 쉽게 풀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맥시멈 섭섬이 왼쪽 절반에 있다고 가정하고,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맥시멈 섭섬이 오른쪽 절반에 있다는 경우고, 세 번째 경우는 맥시멈 섭섬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난다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 하면요. 이렇게 숫자들이 있을 때 이 어레이를 절반으로 나눕니다. 이 리스트를 절반으로 나눕니다. 그래서 왼쪽 리스트에만 보고서도 맥시멈 섭섬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오른쪽만 보고서도 맥시멈 섭섬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맥시멈 섭섬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는 경우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문제가 오른쪽 절반, 왼쪽 절반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작은 문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방식을 처음 본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. 이러한 문제 접근 방식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될 개념입니다. 절반으로 나눠서 왼쪽 절반, 오른쪽 절반을 처리하는 식으로 문제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이 방식은 앞으로도 여러 번 쓰일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리커시브 버전도 같이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. 리커전을 이용할 때는 앞에와는 조금 다르게 함수를 구성해야 합니다. 원래는 그냥 리스트만 받아왔는데 리스트만 받는 게 아니라 레프트, 라이트, 인덱스도 이렇게 받아와야 합니다. 그러면 앞에 함수의 정의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생각을 한 건 굉장히 훌륭한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든 말든 나는 똑같은 방식의 인풋을 넣길 원해요.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을 때 사용 방식이 버전이 올라갔을 때 사용 방식이 똑같고 이전 것과 컴패터블해야지 버전 올라갔다고 사용 방식이 계속 바뀌면 그 프로그램은 사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함수와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이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드라이버에서는 만약에 함수의 랭스가 인풋의 리스트가 0보다 크면 max sub sum recursive에서 이 리스트를 전달해 주고요. 0부터 len-1까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보라는 거죠. 이 전 구간을 살펴보면서 맥시멈 섭섬을 넘겨라 라는 게 되겠고요. 그렇지 않다면 0을 리턴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맥스 섭섬 리커시브를 본격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베이스 케이스입니다. 베이스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요? 베이스 케이스는 레프트랑 라이트가 같아지는 시점입니다. 레프트랑 라이트가 같아졌는데 만약에 현재 있는 이 A의 인덱스, 레프트의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이 0보다 크다면 이 아이템을 그냥 리턴해주면 됩니다.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템을 저장하지 않고 0을 더하는 게 오히려 맥스 섭섬을 만들 수 있겠죠.
그리고 만약에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라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나눌 건데요. 그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기 위해서 가운데 인덱스를 알아야 됩니다. 센터를 일단 먼저 찾겠습니다. 레프트와 라이트를 찾고 맥스 썸 레프트와 맥스 썸 라이트가 있겠죠. 맥스 썸 레프트는 어떻게 찾나요? 리컬전을 쓸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대로 씁니다. 그래서 똑같은 어레이 A를 전달해주고 레프트부터 센터까지 왼쪽 절반의 맥스썸을 찾는 거죠. 이게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 맥스 섭썸 리커시브인데 이제 센터부터 오른쪽 끝까지 봐야겠죠. 이게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세컨드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썰드 케이스 맥시멈 섭썸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왼쪽의 맥시멈 섭과 오른쪽의 맥시멈 보더 썸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.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. 이렇게 인풋으로 숫자의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센터가 6이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에서 시작해서 8까지 더한 게 맥시멈 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맥시멈 섭 4, 5, 6이랑 나 오른쪽 맥시멈 섭 7, 8 이걸 각각 구한 다음에 이 둘을 더해주면 맥시멈 섭 썸 시퀀스가 되겠죠. 그걸 하기 위해서 맥스 보더 썸 레프트랑 맥스 보더 썸 라이트를 정의한 겁니다. 이해됐죠? 그리고 레프트 보더 썸과 라이트 보더 썸을 영어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이 값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 맥스 값과 비교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줄 겁니다. 그러면 먼저 맥시멈 보더 썸 레프트를 구해볼게요. 그럼 센터부터 레프트로 마지막까지 이동할 건데 일씩 줄여가면서 이동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6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왼쪽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썸을 해보고 그리고 그 썸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할 겁니다. 레프트 볼더 썸에다가 현재 리스트에 아이템을 더해주고요. 만약에 이 레프트 보더 썸이 현재 맥시멈 보더 썸이라고 저장해 놓은 것보다 크면 이 맥시멈 보더 썸 레프트를 레프트 보더 썸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겠죠. 이 과정을 오른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업데이트 과정은 똑같으니까. 만약에 이 라이트 보더 썸이 현재 라이트 보더 썸이 저장해 놓은 맥시멈 보더 썸 라이트보다 크면 이 맥시멈 보더 썸 라이트를 현재 라이트 보더 썸 라이트로 바꿔줘야겠죠.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맥시멈 썸 레프트랑 맥시멈 썸 라이트랑 맥시멈 보더 썸 레프트와 맥시멈 보더 썸 라이트를 더한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큰
수를 리턴하면 됩니다. 네, 처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코드도 이제 길어졌는데요. 어, 네,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. 여기서 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앞에 이 맥스 섭선 페스터보다 코드가 훨씬 길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아마 짧고 간결한 코드가 좋은 코드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케이스들을 나눠서 효율화하고 최적화를 하다 보면 코드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꼭 코드가 짧다고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시사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. 이제 리커시브 버전까지 구현을 해보았고 이 리커시브 코드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. 키인사이트는 세 번째 케이스를 계산하는데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 해서 총 n 에디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.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더하고 왼쪽으로 쭉 가면서 더해 나가니까 결국은 n 에디션만 해도 됩니다. 그쵸? 그리고 n이 1일 때는 당연히 0번의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고 left half와 right half 절반을 찾았으니까 컴퓨테이션은 t 2분의 n이 되겠죠. 그리고 요 n은 third case,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는 어떤 서브시퀀스가 맥시멈 값일 거다라는 경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이었습니다. 그러면 요 식을 간단하게, 이 점화식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. 이 점화식은 어떻게 풀까요? 일단 t의 2의 k제곱이 k 곱하기 2의 k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겠습니다.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. 이 식을. 증명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